그 또 검찰총장은 또 이제 특활비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질문을 하니까 네. 무슨 또 갑자기 검사들 야근 수당도 못 받고 열심히 일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A를 그러니까요. 얘기하는데 B를 네. 갖다 대던데 특수활동비가 지금 엄청 그렇게 부정하고 편법적으로 쓰이고 심지어 불법적으로 쓰이는 이런 정황들이 지금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시민단체 뭐 이렇게 해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그죠? 그게 순서이고 그렇죠. 예, 열심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해명도 하고 얘기했는데 저 그 태도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이제 검사들이 뭐 형사부 검사들 특히 뭐 일이 많고 뭐 그런 얘기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밤새 일한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뭐 아니 일반 뭐 회사들은 그렇게 야근 밤샘 뭐 안 합니까? 다 하죠. 근데 국정감사상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게 답을 한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들이 야근하는 것들에 대해선 뭐 정당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야근 수당을 주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야 되고 구조적으로는 야근을 안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충분히 업무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대표적인 게 일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수사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왜 수사를 밤늦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냐고요. 그리고 실제 인권 침해를 위해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도 밤에까지 수사하지 말라 이렇게 하거든요. 어쨌든간 수사를 안 하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언론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일부 그 시민사회 시민단체나 이런 데 수사에 검찰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일반 그 민생과 관련된 사건들을 처리하는데 인력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초한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뭐 지금 영장 기각 난 것도 있었지만 그럴 만한 사건이었냐. 뭐 저기 뭐 제3자인 그 기업으로부터 뭐 돈을 아니 그 기업에게 더 이익을 주면은 배임죄고 참여하지 않으면은 또 뭐 저기 뭐 제3자 뇌물죄이고 뭐 이익을 주면은 뭐 제3자 뇌물죄이고 이익을 안 주면은 배임죄다. 뭐 이런 식의 어디로 가도 무조건 나빠라고 하는 정해놓고 지금 기소하고 수사하는 이런 방식들을 하면서 지금 그래서 스스로 일을 야근을 줄일 수 있는 인력들을 다 빼와놓고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있다. 특히 수원지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너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몰빵하고 있으니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사건 처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거는 국가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범죄 그리고 당장 그 처리해야 될 범죄들에 더 집중을 해줘야죠. 근데 엉뚱하게 지금 정치 수사하느라 그렇게 되고 있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지점은 이겁니다. 특활비가 검사들 야근 수당입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정말 특활비를 여지껏 어떻게 써왔는지를 자인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겁니다. 범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특활비는 말 그대로 수사할 때 정말 그 영수증 처리 없이 비밀리에 써야 되는 돈이 있을 때 그때 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제가 볼 때 별로 필요 없습니다. 이제 특수목적 활동비로 해서 영수증 처리하거나 다 투명하게 해도 돼요. 그래서 전 특활비 자체를 다 이제 없애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간 뭐 그렇게까지 안 했다고 하더라도 특활비를 지금 검사들한테 뭐 야근 수당으로 주듯이 아니면 뭐 회식 가라고 회식비 주로 주듯이 회식비로 많이 쓴 것더라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명절 때 이제 뭐 그렇죠. 가사하듯이 돈봉투. 그러니까요. 그렇게 쓰지 말아야 되는 돈을 그렇게 쓴 게 문제인 겁니다. 보니까 뭐 박주민 의원이 지적했던 것 같기도 한데 보니까 뭐 국감 준비 잘해서 또 뭐 특활비 일부를 줬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특활비를 진짜 쌈짓돈 쓰듯이 썼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지난 법사위 때도 계속 지적했던 것인데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그 당시만 해도 이미 대권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파다했고 본인도 그걸 부인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국감장에서는 대선 출마할 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뭐 저기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길을 찾겠다 뭐 이런 정도의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특활비 쓰면 안 돼요. 근데 그 특활비를 자신의 대선을 준비하기엔 정치 목적으로 썼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소송이 들어가고 특활비 지금 내역 공개하라고 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국민의 예산을 특정인의
정치 자금으로 썼다.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범죄인 거죠. 범죄죠, 민주주의 범죄. 자체를 네,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지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사들의 인식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있다. 아,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통 시민들이나 우리 일반인들이 느끼는 네. 그런 수준의 어떤 의식도 아니더라 보니까 너무 그걸 뭐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 우리가 고생하는데 뭐 그 정도 돈을 좀 쓰면 안 됩니까? 마치 네. 그렇게 그러니까. 표현을 안 했지만 네. 아니 고생하는 거는 지금 뭐 의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그거대로 만약에 그런 보상 체계가 없다면 그건 네. 그거대로 뭐 따로 뭐 그렇죠. 어떻게 조치를 하든가 하는 거고 지금 범죄에 가까운 그런 행위들을 한 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둘러댄다는 거 참 문제가 많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저기 적폐 수사할 때 그때 이제 주요 기관들 국정원이나 뭐 네. 그 저 특수활동비 네. 그거 함부로 썼다고 뭐 또 뭐 청와대도 주고 뭐 그런 거 그랬죠. 뭐 다 다 저 기소했죠. 기소하고 구속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범죄였잖아요. 큰 범죄. 그럼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자기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용도의 차이도 있고. 네. 근데 남용 오남용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동일한 사안을 수사를 한다 쳤으면 지금 이 검사들의 잣대대로면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국고횡령으로. 그런데 누가 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결론이 달라진다. 이거야말로 불공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심지어 법원에서 판결도 그 이제 행정소송에서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본 뭐 그렇죠. 조금 가릴 거는 얘기했지만 그거조차도 지금 또 안 따르고 있어요. 네. 야,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이 검찰은 우리도 법 해석 기관이기 때문에 우린 입장이 달라 이렇게 퉁쳐요. 그러면 공무원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면 징계해야 됩니다. 징계 사유들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징계를 안 해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해야만 징계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들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오히려 영웅이 돼요. 그 조직사에서는. 그래 그 법원 판결 잘못됐지. 너 잘했어.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그 용산 참사 있었을 때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그 법원에서 그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라는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런데 검찰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그 공개하지 않은 거 위법하다라고 결정이 나고 손해배상 국가배상 청구해서 배상금까지 뭐 판결이 난 걸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랬던 사안이 있습니다. 검사들이 계속 공개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위반한 것이거든요. 법도 위반이지만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검찰 개혁이랑 검찰 과거사위원 할 때 그걸 물어봤어요. 혹시 이 사례에서 그렇게 판결까지 나고 국고가 저기 손실됐는데 결국에는 징계받은 사람이 있냐 했더니 한 명도 징계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거예요. 불이익이 전혀 없으니까. 참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참.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그냥 뭐 말 그대로 무소불위네요. 무법천지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네, 못해. 네.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니 검찰을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게 법원인데 법원과 국회인데 그다음에 이제 제4부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인데 지금 이 정부 들어오면 그걸 지금 전부 다 검찰 아래로 다 두는 듯한 그랬죠. 네. 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를 언론 스스로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또 분위기가 또 있고 지금 네. 특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지금 같은 동료들이 지금 막 다치고 있잖아요. 지금 기자들이 마구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데 네. 심지어 영장 내용도 지금 뭐 완전히 뭐 편법, 그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예훼손은 직접 네. 검찰이 할 수 없음에도 그렇죠. 네. 다른 걸 막 갖다 붙여놓고 내용하고 좀 다르게 네.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 그래서